우리 이혼하기로 했다. 엄마와 나는 이미 합의했으니까 지윤이 너도 그런 줄 알고 있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혼이라니? 누가 이혼을 해요? 다 큰애가 말귀를 왜 못 알아들어? 엄마랑 아빠 이혼한다잖냐?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혼이라니. 우리 가족 이제서야 다 같이 행복해지게 됐는데 이제 와서 왜 갑자기 이혼해요? 아무튼 그렇게 됐으니까 지윤이 너는 그냥 받아들여. 네 엄마는 우리를 떠나기로 했으니 너는 이제 아빠랑 살자. 알겠지? 엄마가 이혼하자 그런 거야? 아니지. 아니,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는 엄마가 그럴 리가 없지. 그럼 설마 아빠예요? 아빠가 엄마한테 이혼하자 그랬어요? 누가 먼저 그랬던 그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건 네 엄마랑 내가 헤어지기로 했다는 거지. 어느 날 난데없이 이혼을 결정했다고 하는 부모님의 말씀에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이라고 부모님 사정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시리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럴만했던 게 저희 부모님은 오랫동안 고생을 해오셨고 긴 고생 끝에 이제서야 삶이 풀리고 계셨어요. 돈 안 되는 사업을 하느라 고군분투하던 아빠와 그런 아빠의 뒷바라지를 위해 파출보일부터 하루 종일 부업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을 정도로 고생하셨던 엄마셨거든요. 그러다 거의 10년 만에 아빠의 사업이 풀리면서 이제서야 숨통 트이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 이혼이라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혼을 하느냐고요. 아빠 사업 잘 풀린 거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 집도 부자 되는 거라면서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했으면서 다 잘 되고 있는 와중에 왜 이혼하냐고요. 설마 엄마가 그랬을 리는 없고 아빠 생각이에요? 이혼하자는 거 아빠 생각이냐고요. 지연아, 그러지 마. 어른들의 일이니까 너는 끼어들지 않아도 돼. 역시 엄마가 이혼하자고 했던 거 아니구나. 뭐야? 그럼 아빠예요? 아빠가 엄마한테 이혼하자고 그런 거야? 대체 왜?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엄마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서야 두 다리 피고 살게 생겼는데 왜 이제 와서 이혼하자는 거냐고요. 아빠 제정신이에요? 김지윤, 너 그만하지 못해? 어른들 결정에 어디 자식이 끼어들고 있어? 아빠랑 엄마가 상의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하잖아. 그럼 너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 지윤아. 엄마는 괜찮아. 아빠가 먼저 얘기한 건 맞지만 엄마도 그러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도 그만하고 그냥 아빠를 이해해줘. 이게 말이 돼? 아빠 이제 막 성공했잖아. 그게 다 누구 덕분인데 엄마랑 나랑 고생한 건 생각도 안 해요? 제 생각에는 엄마가 이혼 얘기를 먼저 꺼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여나 이혼 얘기를 엄마가 꺼냈다고 한다면 아마 한창 고생하던 그 시절에 꺼냈을 거예요. 아빠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하던 그때를 말이죠. 딸인 제가 봐도 엄마는 아빠 때문에 너무 많은 희생과 고생을 해오셨으니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사업 때문에 가족들을 고생시킨 아빠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체 무슨 이유인지 아빠가 엄마에게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셨더라고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저는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듣길 바랐습니다. 두 분에게 그 대답을 요구했죠. 나도 그동안 많이 지쳤다. 그동안은 책임감 때문에 지윤이 너를 생각해서라도 참고 살았던 거지만 이제는 너도 다 컸고 아빠도 아빠 인생을 살고 싶어. 네 엄마가 고생한 건 나도 알지만 그렇다고 마음에도 없는 사람하고 평생을 살 수 없는 거 아니겠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언제는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이제 와서 엄마가 지겹다고요? 세상에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 그럴 거면 차라리 더 일찍 헤어지던가. 그동안 엄마한테 제대로 해준 것 하나 없이 고생만 시켰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아빠 정말 너무해요.
지윤이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어른들에게는 어른들의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야. 네 엄마나 나나 적은 나이도 아니고 얼마 남았을지 모르는 인생을 괜히 마음에도 없는 사람끼리 시간 허비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 됐어. 나는 절대 이해 못해요. 두 분이 합의하에 이혼한다는 걸 내가 말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내가 아빠랑 살아요? 나는 엄마 따라갈 건데? 그러지 마라, 지윤아. 엄마는 지금 당장 너를 데려갈 수가 없어. 그리고 너는 잘못 없잖니? 그러니까 너는 아빠랑 살아. 이제 아빠 사업 잘 풀리면 너도 그 덕 보고 살아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엄마는? 엄마는 어디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데 설마 아빠 재산 분할도 안 해줄 거예요? 재산 분할은 무슨? 여태 모은 돈이 없는데 분할해줄 재산이 어디 있냐? 그리고 너는 자꾸 네 엄마만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제일 고생한 건 나야.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직장에 사업에 혼자 고군분투한 게 누군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할 말 없어. 엄마는 엄마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지윤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로도 당황스러운데 잘못한 것도 없는 엄마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한 아빠는 그런 엄마를 집에서 쫓으며 재산 분할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어요. 이제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했지만 엄마랑 살던 동안에는 번 돈이 없다는 게 이유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 아빠는 사업을 하겠다며 돈을 가져다가 쓰기만 했고 그간 저희 세 식구의 생활비와 모든 경제적 의무는 엄마 혼자 지고 계셨거든요. 엄마가 힘들게 파출부 일을 하시면서 밤새워 부업까지 하신 덕분에 겨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더욱 이러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왜 저렇게 나오는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혼을 요구한 사람이니 그러려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왜 이 모든 피해를 떠안으려 하는지 저는 매몰찬 아빠보다도 그런 상황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는 엄마가 더 이해되지 않았죠. 보통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배우자가 한 명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면 이유라도 알려고 하거나 재산 분할은 어떻게든 유리하게 받으려고 악을 쓰고 난리를 치는 게 정상일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엄마는 흥분해서 날뛰는 저를 되레 진정시키고 있었을 뿐 아빠의 일방적 이혼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가 가엾고 엄마를 버린 아빠에게 배신감을 느껴 엄마를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난 엄마는 저를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 제가 아빠 곁에 있기를 바라셨고 저는 괜히 저까지 엄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차마 엄마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아빠와 단둘이 남게 되었고 한동안 아빠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지냈습니다. 대체 왜 이혼을 해야만 했을까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해봤지만 도저히 이유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바로 얼마 뒤 저는 그 이유를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인사해라. 네 새엄마 될 사람이야. 어머, 네가 지윤이구나. 안녕. 만나서 반갑다. 나는 네 새엄마야.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알겠지? 뭐요? 새엄마라뇨?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아빠? 새엄마라니, 설마 아빠 그동안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의 이혼 서류에 찍힌 도장에 채 마르기도 전에 아빠는 제 앞에 새엄마를 데려왔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아빠가 그동안 저와 엄마를 속이고 외도를 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쩐지 아빠가 별 이유 없이 그런 결정을 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남은 인생 운운하며 엄마에게 마음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 결국 이런 이유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실을 감쪽같이 속이고 엄마를 쫓아내듯 이혼을 한 아빠라니 제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죠. 불륜이니 이혼이니 하던 건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막장 드라마에서나 보던 나쁜 인간이 내 아빠라는 사실에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 말해봐요. 그동안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냐고 내가 묻잖아요. 어허, 지윤이 너 새엄마 앞에서 말 조심해야지. 누가 누구 새엄마야? 묻는 말에나 대답하세요. 그동안 나랑 엄마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어요? 이혼하자마자 새엄마라고 데려올 정도면 대체 저 여자랑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엄마랑 이혼 도장 찍은 게 언제적이라고 며칠 만에 여자를 데려와요. 뻔뻔하게 내 앞에 저 여자를 데려온 게 자랑이냐고요. 아빠가 사정이 다 있었다고 다 말했었잖냐. 그리고 언제 만났던 그런 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중요한 문제라고 해도 네가 지금 우리 앞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게 맞는 거냐?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아빠가 어디 한번 말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만 하던 엄마가 쫓겨나듯 이혼당하고 바로 며칠 뒤에 아빠가 새엄마라는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런 상황에 멀쩡한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아빠가 내 입장이라도 침착할 수가 있겠어요? 아빠는 이런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요.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어차피 나랑 네 엄마는 이혼했고 이제 남남이야. 더 이상 부부 사이도 아니고 아빠 법적으로 혼자다. 그런 내가 재혼하겠다는 게 뭐 잘못된 일이냐? 그게 불륜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말이 다르죠. 두 사람이 며칠 전에 만나서 그새 재혼 생각까지 했을 리는 없고 이혼 전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게 확실하잖아요. 아, 이제서야 이해되네. 그래서 저 여자 때문에 아빠가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느니 새 인생을 살고 싶다느니 그런 말씀 하셨냐고요. 뒤늦게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어마어마한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두 분이 큰 다툼 없이 이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아빠의 말처럼 부모님 간의 사정이 있을 거라며 이해해보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결국 아빠의 외도 때문이었다는 것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고도 자식인 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새엄마를 소개하는 아빠가 너무 끔찍하고 추접스럽게 느껴졌어요. 내 아빠라는 사람이 이렇게나 이기적이고 추악한 사람이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네 엄마도 순순히 받아들인 것을 왜 지윤이 네가 그래? 우리가 이혼을 해도 너는 내 딸이고 그런 너는 아빠 인생을 지지하고 응원해 줄 필요가 있는 거다. 아빠도 이제 새 인생 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 축복해다오. 결혼식은 몇 달 뒤에 치르기로 했으니 그런 줄 알고 나더러 아빠 재혼을 축하해달라고? 그게 지금 아빠라는 사람이 자식한테 할 말이에요? 나는 당신들 축하 못해요. 아니? 안 해. 우리 엄마가 무슨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불륜으로 재혼하겠다는 아빠를 축하할 수가 있겠어요? 이럴 거면 나도 나가 살게요. 엄마 힘들어질까봐 아빠 옆에 붙어 있었는데 더는 나도 아빠랑 못 살 것 같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아빠라는 게 너무 끔찍하고 창피해. 이 자식이 보자 하니까. 김지윤, 당장 그만하지 못해? 네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철이 없어? 어린애가 어른들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 그러더니 그래서 너무 오냐오냐 기른 거 아니야? 애가 왜 저 모양이야? 내가 아니라 지 엄마가 그런 거지. 전처가 워낙 사람이 무르고 순해서 애한테 혼을 안 냈거든. 그래도 그동안은 철이 일찍 들었는지 고분고분 착했는데 아휴, 저놈이 뒤늦게 사춘기가 온 건지 뭔지. 얘, 지윤이라 그랬나? 너 이제 대학생이라며. 근데도 아직 철없이 이래도 되는 거니? 어른들한테는 어른들만의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지. 어디서 싸가지 없이 불륜이니 바람이니 그딴 소리를 해? 그러는 아줌마는요? 보아하니 우리 아빠보다 한참 어린 것 같기는 해도 나보다는 열 몇 살도 더 많아 보이는데 그런 아줌마는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사리분별도 못해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내가 무슨 사리분별을 못해? 가정 있는 남자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도 몰라요? 유부남이랑 사귀는 게 불륜이고
그게 죄라는 것도 모르냐고요. 예, 너야말로 뭘 몰라서 이러는 모양인데 우리나라에서 불륜은 아무것도 아니야. 간통죄 없어진 것도 모르니? 그리고 네 엄마도 조용히 물러났는데 왜 네가 나서서 난리야?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너만 손해야. 네 엄마는 끈 떨어진 년이고 네 아빠 새 보이는 난데 그럼 네가 이제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하겠니? 그래 지훈아, 이제 새엄마가 네 엄마니까 그만하고 새엄마랑 잘 지내라. 이제 가족들 사이에 자꾸 이러면 너만 힘들어지는 거야. 네가 지금이야 현실 파악 못하고 악다구니를 쓰지만 너는 결국 네 아빠 용서할 수밖에 없을걸? 그게 아니면 너 혼자 땡전 한 푼 없이 나가서 잘 살아보던가. 그래봐야 이제 겨우 20살짜리가 뭘 할 수나 있겠어? 그러니까 괜히 한겨울에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나한테 잘 보여 이거사. 저를 비웃으며 다정히 붙어있는 아빠와 그 여자를 보며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아빠가 나와 엄마에게 이럴 수 있는지 너무 원망스럽고 용서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새엄마라며 데려온 여자는 아빠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데다가 휘두른 명품에 짙은 화장만 봐도 대충 어떤 여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두 사람은 이제서야 진정한 사랑을 만난 거라며 떠들어대고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빠가 사업으로 돈을 벌게 되었다는 걸 알고 접근한 꽃뱀 같기만 했어요. 그리고 아빠는 착한 조강지처를 버리고 꽃뱀에 넘어간 멍청한 남자였고요. 그렇게 아빠의 재혼 소식에 충격을 받은 저는 그날 집을 뛰쳐나가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당장이라도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무슨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이혼 뒤에라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았다면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늦긴 늦었지만 그래도 아직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 저는 엄마를 설득해 아빠에게 복수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엄마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저와 엄마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엄마는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지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재혼하겠대. 나한테 새엄마랍시고 새파랗게 어린 여자를 데려와서는 새엄마라고 부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막혀서 따졌더니 어린 게 뭘 아느냐며 싸가지가 없다느니 적반하장으로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 정말 우리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런 사람이 내 아빠라니 너무 끔찍하고 넌덜머리가 나. 우리 지훈이 많이 속상했겠네. 너무 속상해하지 마, 지훈아. 엄마는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 지금 내가 속상한 게 대수야? 아빠가 재혼하겠다고 한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겠어. 이미 엄마랑 헤어지기 전에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잖아. 둘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 이미 한참 오래된 사이 같던데. 두 사람 불륜인 거 확실해. 그래, 네 아빠가 괜히 이혼하자고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런데도 엄마는 왜 이렇게 침착해? 엄마, 설마 다 알고 있었어? 네 아빠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이렇게 될 거 예상했어. 그럼 엄마는 그걸 알고도 별말 없이 이혼한 거야? 대체 왜? 아니, 엄마 성격에 아빠가 바람핀 거 알아도 별말 못하지. 어쨌든 엄마, 이제라도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이제라도 엄마 권리 찾아야지. 그러지 말고 다시 소송하자. 응? 소송이라니? 내가 알아보니까 이혼한 뒤에도 3년 안에 위자료 청구 소송할 수 있대. 상간녀랑 아빠한테 각각 청구할 수 있다니까 우리 그거 하자. 응? 지훈아, 엄마는 더 이상 너희 아빠랑 엮이고 싶지 않아. 안 그래도 돼. 그게 무슨 답답한 소리야. 그럼 왜 엄마만 당해야 해? 엄마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엄마만 당해야 해? 그럼 엄마는 엄마 덕에 아빠 사업 잘 된 거 다 그 여자 공으로 돌리려고 그래? 그 여자 완전히 꽃뱀이야. 처자식이 있는 남자 대놓고 꼬신 거 보면 모르겠어? 엄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당장 소송해야지.
엄마는 정말 괜찮아, 지윤아. 엄마는 다 괜찮으니까 새엄마한테 잘해. 엄마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웃으며 그냥 괜찮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다 괜찮다고 말하며 담담한 엄마와 달리 그동안 엄마가 가족을 위해 했던 희생과 고생을 봐왔던 저는 엄마가 가여워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의 사업이 잘 풀린 것은 전부 엄마 덕분이었어요. 그러니 이제와 그 행복을 누려야 할 것은 꽃뱀 같은 그 여자가 아니라 저희 엄마여야 했죠. 어릴 적 제 기억 속 저희 집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나름 화목하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성실하고 정직한 분들이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바르고 모나지 않게 자랄 수 있었어요. 한전에서 일하시는 아빠는 월급이 대단하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에 만족하셨고 엄마는 아빠가 매달 벌어오시는 돈으로 알뜰살뜰 살림하시고 모자란 부분은 부업까지 메꾸시며 덕분에 저희 가족은 매달 한 번씩 외식에 가끔씩은 국내로 여행도 다니며 그리 대단하지는 않아도 소박하고 즐겁게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어린 저를 키우시기 위해 열심히 부모 노릇을 다 하셨고 저도 부모님의 착하고 예쁜 딸이 되기를 바랐죠. 그때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만으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랬던 저희 가족이 점점 더 어려워졌던 것은 어느 날 아빠가 사업을 하겠다며 회사를 관두셨을 때부터였습니다. 퇴근 후 평소처럼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던 중 아빠는 뜬금없이 사업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평생을 한전에서 일하다 조용히 은퇴하실 줄 알았던 아빠가 그런 포부를 갖고 계셨을 줄은 몰랐는지 엄마는 깜짝 놀라며 아빠를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도움받을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 우리 집에서 사업이라니. 엄마는 걱정이 태산인지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겨 계신 듯 했죠. 하지만 결혼해서 아빠에게 잔소리 한번 해본 적 없던 엄마는 난감한 아빠의 말에도 절대로 반대한다는 얘기는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사업이라니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냥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래. 당신이 전에 전기 절감 장치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 매번 콘센트 빼놓고 다니는 거 귀찮다고. 집 외출할 때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내가 그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 봤었거든. 내가 했던 얘기가 도움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지 뭐. 안 그래도 지금 회사에서도 비슷한 기술이 있기는 한데 당신 말처럼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좋을 것 같더라고. 이거 아마 특허 내면 대박이 날 것 같아서. 누가 먼저 하기 전에 내가 해보면 어떨까 해.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냥 썩히기는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이참에 회사 관두고 기술 개발에 총력을 다해보려고. 당신 말을 존중하지만 그래도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직 지윤이도 어리고. 나는 확신이 있어. 무조건 성공할 거야. 사업이 잘만 되면 돈 같은 건 걱정할 필요 없어. 특허 한 방에 인생 역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전에 계속 다녀봐야 그냥 월급쟁이 신세인데 평생 고만고만하게 사느니 꿈을 꿔야지. 남자라면 기회를 잡을 줄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 알겠어요.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나도 당신 말대로 할게요. 생활비야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해볼 테니까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걸 해요. 정말이야? 당신 정말 나 사업하는 거 허락해 주는 거야? 언제는 내가 당신 말에 반대한 적이 있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말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걱정이라 그래도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건데. 나도 아내로서 남편 발목 잡고 싶지는 않네요. 당신 말대로 언제 기회가 올지도 모르는데 당신 꿈대로 살아봐요. 나도 옆에서 열심히 도울게요, 여보. 역시 당신이라면 그렇게 말해줄 줄 알았어. 내가 어떻게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났을까? 당신은 나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어. 역시 날 믿어줬고. 여보, 지훈 엄마, 내가 꼭 성공할게. 기술 개발만 제대로 해서 특허권만 따내면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 여보. 사실 아빠는 그전에도 회사 생활을 버거워하시는 듯 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에, 좀처럼 기회를 주지 않는 회사 사정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신이 돈 버는 기계가 된 것 같다며 엄마에게 푸념을 늘어놓곤 하셨거든요. 그래서였는지 어느 날 아빠는 엄마가 꺼냈던 한마디에 영감을 얻어 사업 아이템을 떠올리셨고,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다며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어 하셨죠. 아빠 말에 엄마는 당장 가게 경제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 걱정도 되고 혼란스러우신 듯 하셨지만, 아빠의 결심은 단호했고, 늘 아빠를 믿어주셨던 엄마는 결국 아빠의 결심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아빠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때부터 저희 가족의 생활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방 한 칸을 비워 사무실로 만드시고, 그 안에 틀어박혀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방 안에서 땜질에 전선 피복을 벗기고 씌우고, 작은 전자부품들을 만지시며 무언가를 골똘히 연구하셨어요. 아빠는 집안 곳곳에 공구와 전선을 늘어놓으며 쉬지 않고 실험하셨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연구실도 없고 자본금도 부족한 상태에서 개발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게 당연했겠죠. 그렇게 아빠가 집안에서 연구에 매진하는 사이 엄마는 더욱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아빠를 위해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신 엄마는 아빠가 퇴사한 뒤 곧바로 파출부 일을 구하셨어요. 그나마 몸쓰는 일이 돈이 많이 된다며 엄마는 새벽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여러 집을 다니시며 파출부 일을 하셔야 했어요. 하루에 몇 집이나 다니며 힘들게 청소하셔야 했을 텐데, 그런 엄마는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며 기존에 하시던 부업 일을 그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는 저녁 식사도 못하고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오셔서는 아버지와 제가 해먹고 남은 누룽지에 물을 말아 드시며 밀린 부업을 하곤 하셨죠. 어느 날에는 새벽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깼는데 엄마가 그 시간까지 부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몇 시간이나 주무시기는 한 건지 아침 해가 채 뜨기도 전에 파출부 일을 하러 나가시곤 하셨습니다. 저희 세 식구 생활비 정도는 파출부 일로 벌 수 있었겠지만, 사업을 하는 아빠 밑으로 들어가는 돈을 감당하기 위해 엄마는 고생을 자처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죠. 아빠는 자신의 꿈을 좇으려 고생한다고 하지만 엄마는 오로지 그런 아빠를 위해 불평 한마디 없이 희생만 하고 계셨으니까요. 저 역시도 어리지만 마냥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업에 몰두한 아빠와 쉴 틈 없이 일하는 엄마 사이에서 저는 어린 나이에도 부모님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듯 자라야 했거든요. 물론 엄마가 저를 걱정하셔서 어떻게든 신경을 쓰려고 하셨지만, 바쁜 엄마를 알기에 저도 어리광 부리지 않고 혼자 버텨가고 있어야 했죠. 하지만 그렇게 두 분이 노력하시는데도 상황은 지날수록 더욱 악화만 되었습니다. 대체 언제 성공할지도 모르는 사업에 엄마는 병까지 얻을 정도로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고생이 얼마나 더 이어져야 하는지 저조차도 앞이 깜깜할 지경이었어요. 엄마가 말릴 수도 없이 고집을 부리시던 아빠는 조금만 더 하며 계속 사업을 밀어붙이셨고, 그럴수록 저희 집에는 빚과 채무만 쌓여갈 뿐이었습니다. 결국 가지고 있던 돈은 바닥이 드러났고, 저는 학창시절 내내 돈 걱정을 하며 어렵게 자라야만 했어요. 새 학기마다 키가 자라 교복이 작아진 제 교복값 걱정을 하시는 엄마를 보며 저는 다른 바람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학원이 가기 싫다며 공공연히 빠지는 학원들이 저는 어찌나 가고 싶었는지 말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엄마가 고생하시는 걸 알기에 저는 일찍이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그림의 소질이 있어 화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재능도 흥미도 있어서 미대에 진학하기를 권유받았지만 비싼 미술 학원비와 재료비에 저는 꿈을 가져보기도 전에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고생은 엄마의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아빠의 꿈을 위해 희생하는 가족들을 보며 저는 엄마를 위해서라도 부디 제발 아빠의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제품 개발을 하실 수 없었고 결국 투자자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는 사이 엄마는 쓰러지기까지 하실 정도로 더 힘들게 일을 하셨고 엄마의 고생을 지켜본 저는 더더욱 철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도움이 될 방법은 스스로 공부해서 제 앞가림을 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에 저는 학원 하나 다니지 못했지만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그래봐야 학원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서는 형편없었지만 적어도 제 힘으로 대학을 갈 수는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고3이 된 저는 틈틈이 엄마의 부업을 도우며 열심히 공부했고 아주 좋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아빠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투자자를 찾느라 고군분투하던 아빠가 드디어 투자자를 구했다며 저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외부 투자자가 나타나며 아빠의 제품 개발은 순풍에 돛을 달은 듯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아빠는 바라던 대로 드디어 특허권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특허는 획기적이었고 얼마 뒤 투자자의 도움으로 제품 개발에 들어가면서 아빠는 큰 돈을 벌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가난에 허덕이던 저희 가족이 드디어 행복해질 순간이 왔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아빠가 갑자기 엄마에게 이혼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빠는 새엄마를 데려왔고 두 사람은 제 허락도 없이 재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차라리 좋은 여자였다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아빠의 재혼을 받아들였을 텐데 저는 결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새엄마라는 그 여자가 너무너무 악독한 여자였거든요. 그 여자는 벌써부터 자신이 제 새엄마가 되기라도 한 듯 저를 괴롭히고 구박하며 막무가내로 굴었어요. 그리고 호화로운 결혼식을 준비하겠다며 집안 살림을 거덜낼 듯 펑펑 돈을 쓰고 다녔죠. 아빠가 힘들게 번 돈을 쉽게 쓰지 못한다며 평생 아끼기만 했던 엄마와 너무나 비교되었죠. 아빠는 왜 바보같이 엄마를 버리고 그런 여자를 선택했는지 아빠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망연자실하게 아빠의 재혼을 기다리던 어느 날 저는 더욱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지윤아, 엄마 재혼하게 됐어. 엄마한테 좋은 사람이 생겼거든. 너한테 제일 먼저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늦어져서 미안해. 재혼?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먼저 재혼한다고? 그동안 너한테 말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괜히 지윤이 너한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 그래서 확실해지기까지 기다리다가 이제서야 말하게 됐어. 엄마도 이제 행복하게 새 출발을 하고 싶었거든. 아니, 엄마가 새 출발하는 건 나도 찬성인데 그래서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괜히 순진한 엄마 꼬드기거나 뭐 이상한 사람인 거 아니야? 설마 엄마 아빠한테 배신당하고 외로워서 홧김에 결혼하려는 건 아니지? 엄마의 재혼 소식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창 아빠와 그 여자가 결혼 준비를 하는 사이에 엄마가 먼저 선수를 치다니 저는 놀라우면서도 걱정이 먼저 들었어요. 어떤 논팽이가 순진한 우리 엄마를 꼬시기라도 한 건 아닌지 착한 엄마가 또 상처를 받을 일이 생길까봐 불안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저의 바보 같은 걱정에 불과했습니다. 엄마와 새아빠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깊은 인연이셨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야. 지윤이 네가 걱정할 일은 없어. 사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던 사이였단다. 그 사람이 엄마의 첫사랑이었거든. 엄마 첫사랑이었다고? 나는 엄마가 쑥맥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자세히 좀 말해봐. 사실 너희 아빠를 만나기 전에 엄마한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너무 소중했고 그래서 결혼까지 약속했었던 사이였는데
그 사람 집안의 반대로 결국 이루어질 수 없었어.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나와 야반도주라도 하겠다고 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별을 선택했거든. 너무 좋은 사람이라 그 사람이 부모님까지 저버리고 불행해지는 걸 차마 두고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결국 내가 매몰차게 굴어서 헤어지고 그 후로 몇 년 뒤에 나는 너희 아빠를 만나서 결혼을 했던 거란다. 엄마한테 첫사랑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그런 사람이었다면 엄마한테도 좋은 사람이겠지. 그럼 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 지윤이 너 엄마 이해해 주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나 아니면 누가 엄마를 이해해 줘? 나는 또 혹시 엄마가 이상한 사람을 만날까봐 걱정했던 거지. 그런데 아니라면 나도 엄마가 재혼하는 거 찬성이야. 그 사람이 엄마 첫사랑이라고 하니까 더 마음이 놓이네. 결혼까지 했었던 사이였으니 가벼운 마음은 아닐 거 아니야. 근데 대체 어떻게 다시 만난 거야? 아빠랑 이혼하고 엄마가 연락했어? 아니야. 정말 우연처럼 만났어. 다시 만났을 때 그 아저씨는 혼자였고? 나랑 헤어진 뒤로 다른 사람도 안 만나고 혼자 지냈다고 하더라고. 그러기를 바라고 그 사람을 떠났던 게 아니었는데 너무 미안하고 고통스럽더라.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지 않기를 원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났던 거였는데 결국 내가 그 사람을 외롭게 만든 게 아닌가 싶었거든. 와, 그 아저씨가 엄마를 정말로 사랑했었나 봐.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했으면 여태껏 혼자일 수가 있어? 그럼 더욱 안심이네. 나는 엄마가 이제라도 사랑받고 관심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동안 엄마 나랑 아빠한테 희생만 하며 살았잖아. 좋은 것 하나 못 해보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엄마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니라 엄마 자신으로서 희생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에게 그런 가슴 아픈 러브 스토리가 있었다는 걸 몰랐던 저는 엄마의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여태껏 고생만 한 엄마에게도 꽃피는 청춘이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기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던 옛 첫사랑과 다시 우연히 재회하게 되었다니 엄마에게 운명 같은 사랑이 찾아왔구나 싶었습니다. 아빠의 재혼 소식을 들었을 때와는 정반대로 엄마의 재혼 소식은 너무 기쁘더라고요. 고생만 했던 조강지처를 버린 아빠와 달리 엄마가 아빠에게 배신당하고 힘든 시기에 힘이 되어줄 사람을 만났다는 게 너무나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혼을 결심한 엄마의 선택을 축하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두 사람은 언제 어떻게 만난 거야? 1년 전에 우연히 다시 만났어. 잠깐만, 1년 전이라면 엄마 아빠가 이혼하기 몇 달 전이잖아. 설마 엄마도 미리 이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지윤이 네가 오해할까봐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사실 그때 네 아빠는 이미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 그 두 사람 사이가 하루 이틀 사이가 아니라는 건 엄마도 진작 알고 있었단다. 네 아빠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도 꽤 되었거든. 설마 했지만 아빠의 외도가 제 생각보다 훨씬 일찍 시작이 되었었구나 싶더라고요. 아빠가 투자자를 구하겠다며 밖으로 다니던 어느 날 그 꽃뱀 같은 여자를 만나게 되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난 건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아빠의 행동이 부쩍 수상해졌다고 엄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설마 네 아빠가 우리를 두고 바람 같은 걸 필까 싶었었어. 언젠가부터 부쩍 밖에서 돈을 쓰고 오는 일들이 늘어나고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했지만 아니라고 믿고 싶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 네 아빠가 모텔에서 카드를 긁은 걸 보게 된 거야. 놀란 마음에 주소를 찾아서 그 모텔로 직접 갔는데 아빠가 그 여자랑 나란히 나오더라고. 그날 엄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아빠의 외도를 두 눈으로 목격한 엄마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셨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아빠를 위해서, 아빠의 꿈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하며 고생했던 엄마셨는데, 그런 엄마를 두고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아시고 엄마는 처음으로 아빠가 너무 미우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착한 엄마는 그때까지도 이혼을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이혼까지 생각 못했었어. 믿었던 네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는 게 충격이기는 했지만 잠깐 실수라면 엄마도 아빠를 용서하려고 했거든. 근데 네 아빠가 생각보다 그 여자에게 진심이더라고. 바보 같은 엄마는 아빠가 바람을 피운 걸 알고도 잠자코 계셨답니다. 사업 때문에 힘들어서 잠깐 실수를 한 걸 거라며 어떻게든 아빠를 이해해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아빠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하고 참고 버티셨지만 아빠는 끝내 엄마와 저를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투자자 알아보러 다닌다면서 돈도 없는 와중에 아빠가 엄마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그 여자한테 돈을 쓰셨답니다. 엄마는 들어본 적도 없는 명품 가방과 비싼 옷들, 그리고 20년 결혼 생활 동안 엄마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고급 레스토랑과 데이트까지. 그동안 엄마를 대한 것과 너무 다른 아빠의 행동에 엄마는 결국 무너지고 마셨다고 했습니다. 지훈이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정말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 네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너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내가 참으면 될 거라 생각했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네 아빠를 이해해보고 받아들여보려고 했는데 네 아빠가 나한테 하는 거랑 달리 그 여자한테는 너무나 잘해주더구나. 우리 한 달 생활비도 더 되는 돈을 그 여자한테 쓰고 있었던 거야. 그러는 와중에 나는 우리 딸 급식비 걱정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었는데 말이야. 그 일로 엄마는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어. 나는 네 아빠를 위해서 끝없이 희생만 했는데 네 아빠한테 엄마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아빠가 먼저 외도를 한 걸 알고서 엄마도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엄마 첫사랑을 만난 거고? 내가 작정하고서 그 사람을 만난 건 아니야. 그건 정말 우연이었어. 혼자 힘들어 하던 중에 무료 변호 상담을 한다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게 됐는데 거기서 엄마 첫사랑인 그 사람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거야.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알고 보니 그 변호사가 그 사람의 담당 변호사였더라고. 그래도 엄마가 그 사람이랑 바로 잘해보려고 생각했던 건 아니야. 아무리 네 아빠의 배신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내가 이혼하기 전에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잘못된 거라 생각했거든. 만약 다시 새 출발을 하더라도 그건 이혼 도장을 찍은 다음이어야 했지. 엄마, 바보야? 이미 아빠가 먼저 배신을 때렸는데 왜 엄마 혼자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해? 아빠야말로 무책임하게 그런 여자 만나고 다녔는데 그런 상황에 엄마가 그 아저씨랑 잘해본다고 해서 뭐가 나빠. 그래도 엄마는 네 아빠랑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사실 엄마는 그때까지도 흔들리고 있었어. 네 아빠가 그 여자를 정리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나도 없는 일 셈치고 참으려고 그랬거든. 엄마는 정말 바보다. 우리 엄마 착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바보같이 답답할 줄은 몰랐어. 아니, 한 번 바람핀 사람이 두 번은 못 피겠어? 아무리 내 아빠라지만 엄마는 어떻게 그런 아빠를 용서해줄 생각을 했어? 나 같았으면 당장 그 여자랑 아빠 데려와서 곤장을 쳤을 거야. 사업한답시고 고생만 시킨 남편이 바람까지 피웠는데 그 정도도 양반이지.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아빠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지금도 용서가 안 돼. 끝까지 뻔뻔하게 이혼 요구를 하는 것 하며 그동안 내가 뭘 믿고 네 아빠를 믿었었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엄마한테도 이제서야 기회가 왔나 봐. 엄마랑 아저씨가 만난 건 운명인 것 같아. 엄마가 그동안 고생하고 배신당한 거 알고 하늘이 기회를 주신 거라고. 엄마, 나는 무조건 엄마 재혼 찬성이야. 아니,
아빠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꼭 재혼해야 한다고 생각해. 지윤이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엄마도 마음이 편하다. 근데 지윤아, 엄마가 마냥 당하기만 하는 바보는 아니야. 엄마가 무슨 일을 준비했는지 알면 지윤이 너도 놀랄 거야. 그러나 다음에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 엄마의 재혼 소식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만나고 며칠 뒤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아빠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아빠와 새엄마가 난리가 나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아니, 내가 낸 특허인데 왜 나한테 권리가 없느냐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뭐야 이게, 다 당신 거라더니 이게 뭐야? 그 여자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런 거야. 당신이랑 나랑 망하게 하려고 아주 작정한 거라고.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여자 화 한 번 낼 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는데. 그러게 왜 그 여자 앞으로 명의를 했냐고.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지. 계약서 쓰는데 애엄마가 갑자기 자기 고생 운운하면서 말을 꺼내더라고. 내 사업 아이디어도 자기가 최초로 생각한 거 아니냐면서 자기한테도 권리를 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러자고 했지. 당신이야말로 바보야? 계약서 명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 아,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 그때는 그 여자가 뭣도 모르고 그런다 생각했지. 사업이야 내가 하는 거고 파출부나 하던 여자가 알면 뭘 알겠어. 그냥 어디서 헛소리 듣고 기분이라도 내려고 그러나 보다 했어. 그렇다고 명의 가져가 봐야 그 사람이 뭔 짓이나 하겠냐 싶어서 그냥 들어줬던 거지. 아빠와 새엄마는 엄마에게 특허권을 뺏길지 모른다며 야단들이었습니다. 아빠는 바보 같기만 했던 엄마가 자신의 뒤통수를 칠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엄마에게 이야기를 미리 들은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보고 조용히 웃고만 있었습니다. 아빠가 특허를 등록하며 계약서를 썼을 때 몇몇 중요 특허에 대한 권리를 엄마 명의로 계약한 일이 있었답니다. 제품 아이디어의 최초 제공자가 엄마였기에 엄마가 아빠에게 말을 꺼냈고 아빠는 당시 별 생각 없이 엄마의 말을 들어주었던 거죠. 그것이야말로 아빠 사업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말이죠. 아마 아빠는 엄마를 무시해서 그랬을 겁니다. 파출부나 하고 살림이나 하던 엄마가 계약서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괜히 고생했다고 기분이나 내려고 그런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사업이 잘 풀려 기분 좋은 와중에 선심 쓰듯 명의를 엄마 앞으로 해주었던 겁니다. 그때는 엄마를 무시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아빠였지만 아빠의 짧은 생각과 달리 이혼 후에도 계약서는 유효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이혼을 하고 나서야 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고 법적 절차에 따라 아빠는 어쩔 수 없이 특허권을 빼앗기며 사업과 재산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더 우스운 일이 벌어졌죠. 돈밖에 모르는 것 같던 새엄마는 아니나 다를까 아빠가 무일푼이 되자마자 곧바로 아빠를 버렸고 호화롭게 준비되던 결혼식은 결국 물거품이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새아빠와 재혼을 하며 저까지 아빠를 떠나자 아빠는 완전히 혼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빠 말대로 착하고 바보 같은 줄만 알았던 엄마가 드디어 아빠에게 복수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아빠는 모든 것을 잃은 그제야 엄마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지훈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바보였어.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그걸 그새 잊어버렸나 봐. 미안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당신 정말 뻔뻔하다. 그런 사과는 진작에 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는데 내가 이런 말을 듣고도 당신을 용서해야 해? 나 이제 정말 잘할게.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런 꽃뱀 같은 여자를 좋아했다니. 당신 같은 좋은 여자를 몰라보고 실수했던 게 내 평생의 잘못이야. 이제 정말 반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 용서해주라.
1년 전이었다면 그런 당신의 가증스러운 눈물도 받아줬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네. 나 더 이상 예전의 바보 같은 그 여자 아니야. 우리 딸 지윤이가 그러더라고. 내가 더는 희생하지 않고 나 자신으로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들으니 정신이 들었어. 내가 잘 살아야 우리 딸도 행복해지겠구나. 내가 모범을 보여야겠구나. 그래서 나도 더는 의미 없는 희생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뒤늦은 후회는 당신이나 해. 나는 이제 행복해질 거니까. 아빠는 후회하며 뒤늦은 용서를 구했지만 엄마는 단호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엄마의 옆에는 누구보다 든든한 편이 생기게 되었죠. 아빠처럼 엄마를 무시하고 희생시키지 않고 누구보다 엄마를 사랑해줄 사람. 제가 본 새아빠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엄마를 잊지 못하고 기다려왔던 만큼 엄마를 향한 새아빠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게다가 성공한 사업가로 부자인 새아빠 덕분에 엄마도 이제는 더 이상 고생을 하지 않으셔도 되었죠. 새아빠는 저를 친딸처럼 예뻐해 주셨고 이제서야 제가 그리고 바라던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어요. 돌고 돌아 결국 저희 가족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 거죠. 저는 스스로 행복을 이룬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웠고 그런 엄마를 보며 저도 강한 사람이 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